내신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신 관리,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수능 네. 여기 세 가지로 잘라서 한 거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내신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건데 본인이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들었는데 내신 관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내신 관리라는 게 약간 뭐 자기 몸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학교마다 내신 시험 그런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뭐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고 또 뭐 어려운 학교는 내신 준비를 하면서 좀 뭐 모의고사 준비가 되는 감도 있고 이런 건데 좀 잘 구체적으로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일단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내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저한테는 이제 수능 시험보다도 오히려 내신 시험이 더 솔직히 두려웠고 오히려 수능 시험 전날은 잠을 잘 자는데 내신 시험 전날은 잠을 잘 못 자고 배 아픈 때도 있고. 네. 그럼 스케줄 아니 자기 그 컨디션 관리하다 중간에 아픈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학년 이제 중간고사 때인가 그때 제가 급성 충수염으로 갑자기 시험 보는 도중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기회가 다음번 정기고사 때 거의 100% 반영되는 거여서 그런 경우는 진짜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 내신의 가장 문제점이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충수염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썩어가는 충수염은 맹장류. 네, 맹장이 있잖아요. 아이고 고급스러운 의학 경우도 약하고요. 네. 침수가 좀 붙어있나 보지? 네,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네, 건강히. 아니 40년 동안 침수. 아 튼튼해 토끼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 그 아까도 얘기한 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그 난이도 관계에 네. 대한 게 있잖아요. 쉬웠는데 자기가 실수하면은 막 떨어질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쉽게 나오는데 진짜 그때는 쉽게 나올 때는 이게 평균만 잘 봐야 되고 어렵게 나왔을 때는 평균만 좀 못 봐도 된다 이런 게 정석인데 제가 언제는 되게 평균보다 쉽게 나왔는데도 못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잘 관리했잖아요. 지금 1점대 초반이거든. 뭐 우리 또비도 1점 중반 초중반. 초중반.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실수 관리는 다음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실수 관리를 이제 다음번에 정말 진짜 온 정신력을 다해서 최대한 진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네. 이 내신 관리는 습관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내신 관리 중학교 때 못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올라서 내신 관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습관성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을 보면은 나도 그렇긴 한데 나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며칠 전에 가르치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영재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요. 근데 막 가르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막 우와 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좀 몰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즐겁게 하다가 아빠랑 오늘 해 그러고 도망가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똑같다는 거니까 똑같은데 아이가 그냥 슈퍼맨인 줄 아는 거 자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막 영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신 관리 할 수 있다. 막 열심히 하면. 근데 사실 내신 관리라는 게 습관적인 부분이고 운도 많이 따르고 이런 부분에 다음번에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신을 관리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게관. 네, 그쵸. 그죠. 네. 또 어떤 상황에 무게를 잡아야 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모의고사는 뭐 물론 쭉 수능 준비해 가는 거고, 네, 뭐 내신 중간중간에 내신 기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비중에 많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냐, 또 뭐 내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가올 내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중을 어떻게 둬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은데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가 곧 내신 준비다 이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가 수월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쵸. 네.
내신이 중요한데 이 맞아 떨어진 거죠. 어려우니까. 근데 네. 문제는 내신이 쉬운 학교, 쉬운 학교. 네, 그게 그럼 내신이 쉬우면은 더 이상 안 하고 그걸 외우는 걸로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전에 그 곰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내신을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계속 접하고 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쉬운 학교는 그걸 안 하거든. 그러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프린트와 네, 맞아요. 교과서만 집중을 해버리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은 모의고사하고 내신의 격차가 갭이 그렇죠. 분리돼가 되죠. 네. 그치? 맞아요. 그럼 강서도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네, 그럼 저도 동시에 그럼 잡은 사람. 그렇죠. 저도 사실 내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열심히 했죠. 많이 열심히 했는데 저도 내신 준비가 모의고사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 뭐 실제로 교과서를 쓰지도 않고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많이 진짜 들어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런 것 같지 않네. 맞아요. 학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 시험 준비하는 게 사실 모의고사 돈도 많이 되고 저희 학교는 막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교과서를 쓰지를 않았어요. 네. 그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단기적으로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에 대한 집중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상에서. 그리고 두 사람의 또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내신 기간에 모든 스케줄을 다 전폐를 하고 네. 올 스탑을 시킨 다음에 내신에 확 뛰어드는 맞아요. 사람이 좀 있는데 네. 두 사람들은 그런 경향은 네, 없었는데 병행.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올인해갖고 그냥 거기 막 하는 거와 거 보면은 이제 수업할 때 수업을 계속 참가를 하면서 그 한 2주 정도, 1주 정도만 참가를 안 하고 계속한 편이었잖아요. 둘도 네. 영웅이도 네, 네.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좀 공감하기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내신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내신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그것도 있어요. 내신 신경 안 쓰고 비중을 왜냐면은 내신 신경 안 쓰고 1점 중졸 나오고 이거 방송 나가면 국어 댓글에 이런 이념이 이거 이식이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내신을 보면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곧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게 내신 공부도 되겠지 이게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면도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학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수학을 배우고 하잖아요. 다시 내용 공부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빠져버리면은 약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빠졌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차라리 여기 와서 공부를 조금 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뭐 잠을 늦게 자서 뒤에 공부를 더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빠져가지고 이게 아쉽잖아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그 극대화 그렇죠. 그래서 경쟁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오늘 빠진 수업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에서 저는 병행을 했죠. 그거 어때요? 저도 동감으로 일단은 뭐 저도 개인 자습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수업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런 경우도 있다고. 영어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이 공 같은 경우 서식지가 멀어요. 다리를 건너. 네, 맞아.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다리 건너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막 따진다고. 네. 근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정량적인 계산으로 시간을 판단을 해갖고는 좀 안 되는 네.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갔다 오는 거에 그 시간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시간까지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은 별로 없었어.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저기 뭐 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사람이 이제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이제 오면서 이제 학습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좀 더 이제 그런 휴식 부분에 그런 데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네. 휴식 부분. 그렇죠. 그렇게. 같이. 그것도 좀 괜찮아요. 좀 늘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네, 거. 그죠. 늘 그쵸.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봄중에 좀 세련된 꿈이 돼. 너무 안 하면 분위기. 그치 차 타면 빨리 1분 1초 빨리 가까워. 조용히 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1분 1초 가깝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몰랐던 좀 새로운 생각이네,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제
문제풀이랑 그 내용 정리 요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을 뭐한 3월쯤 되면 내용 정리 마치고 문제풀이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네. 그건 리뷰하는 것 같은 그쵸. 얘기인데 어쨌든 한번 그거 해볼게요. 네.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하고 내용 정리하는 시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언제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네. 시작한 시기 언제요? 저 일단 안타깝게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이제 3년 동안 이제 홍대 안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솔직히 이게 내용 정리할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들어와서는 이제 확실히 새로운 내용들도 선생님께서 조금씩 더 알려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 정리할 시간은 그래도 이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이제 문제 풀이할 시간을 많이 확보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쉽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장기간의 내용 정리를 했을 때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추구하면서 네.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좀 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일찍부터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시킨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정말입니다 이거. 이 옵셀로는 인기라니. 그죠?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실제로 고3 여름방학 겨울방학과 고3 들어오는 겨울방학을 나느냐 안 나느냐 나고 들어오고 안 나고 들어오는 게 네. 차이점이 엄청 커요 이게.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나고 수업을 듣게 되면 네. 사실 이 사람을 이걸 완전히 향상시켜서 뭔가를 해주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입장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에까지 와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나고 이게 광고 같은데 어쨌든 이거 아니고 어쨌든 그 어디를 가든 겨울방학 전에 움직여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에 대한 문제풀이가 되지만 근데 내용이 그렇게 빨리 숙지가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보다도 많이 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집중해서 안 풀 뿐이지.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점령한다는 건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전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로 치중하는 그런 과정. 네. 그러니까 그건 한 달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상 한 달,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 거. 근데 뭐 이 곰이 얘기한 것도 어떤 얘기냐, 문제만 치중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내용하고 병행했다는 그죠. 거죠.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를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노트를 안 놔버려요. 네. 그리고 해답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정리한 이유로 내용했던 그 얘기를 나눠봤던 게 내신 관리랑 내신 관리를 하게 된 시기,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내신을 쉽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공부해 주는 게 낫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 공통점인데 두 사람이. 네. 근데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격차가 좀 크면 그거는 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신과 모의고사의 격차를 줄여주는 거. 그러면 좀 부담도 적으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균형을 맞춰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푸는 시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내용이 탄탄하다면은 그 겨울방학 전후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깊이 다져놨다면은 뭐 굳이 딱히 어떤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깊이가 충분히 깊다면은 그걸 자기가 적용만 하면 되지 굳이 뭐 노트를 손에 다 넣고 문제만 풀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거냐. 한 달 정도 시간만 갖고 어느 정도 느낌만 풀어보고.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적용시켜서 반복하는 게 네. 좋다. 그런 거죠. 그늘진 내